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입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식시장의 사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식의 사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주식의 사계는 스탠 웨인스타인의 주식의 4단계를 4계절로 풀어 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식의 사계를 살펴보고 각 단계별 특징과 구별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주식의 사계절은 기준이 되는 타임프레임이 주간 차트이지만 좀 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위해서는 일간 차트 또는 시간 차트 등으로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식 차트가 일종의 프랙탈과 같은 구조를 갖기 때문입니다. 프랙탈은 일부 작은 조각이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를 의미하며 이런 특징을 자기유사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기유사성을 갖는 기하학적 구조를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주식 차트는 매우 빈번하게 프랙탈 구조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식의 사계 중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단계는 봄입니다. 우리는 주식 차트에서 어디가 봄이고 어디가 여름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해진 타임프레임 안에서 봄의 차트를 찾을 수 있다면 좀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트레이딩에 한 발 다가선 것입니다. 주식의 사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봄 잉태기입니다. 주가의 급락과 지속적인 하락기인 겨울을 지나 하락세가 진정되고 매도세와 매수세가 균형을 이루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보통 횡보하며 거래량은 줄어들어 거의 고갈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나 봄의 후반기에는 가끔 큰 가격 변동 없이 거래량이 크게 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식 보유자들이 주식을 투매하는데도 매수인들이 그 가격대로 다 사들인다는 뜻이므로 매우 바람직한 징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간 26주선의 하락세가 멈추고 보합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고 주가는 26주선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하게 되면서 박스권을 형성하는데 이 기간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계속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많은 투자자가 바닥 시세를 잡으려고 안달하며 뛰어듭니다. 그러나 아직 좋은 매수 시점은 아닙니다. 이때가 정확히 바닥 시세라 할지라도 투자금이 오랫동안 묶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다음은 여름, 성장기입니다. 주식이 26주선을 상향 돌파하고 지속되던 박스권 또는 하락 추세선 위로 올라서면서 시작됩니다. 돌파할 때와 풀백할 때가 매수의 적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봄의 단계인 주식을 찾아서 여름의 단계에 시작을 알리는 26주선과 추세의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여름이 무르익어 갈수록 주가 등락은 심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돌파가 일어나고 본격적인 여름의 단계로 들어서려면 한 번은 풀백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주가는 돌파 시점으로 돌아가는데 이때가 비교적 안전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후퇴의 범위가 작을수록 앞으로 더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돌파 시점이 가장 완벽한 매수 시점이지만 흥미롭게도 이때 보고되는 펀더멘탈은 가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식 패턴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일지라도 주식이 일방통행하리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름의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주가가 등락을 거듭해도 26주선이 상승하고 있고 주가가 그것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걱정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 이유가 계속 생기고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 이유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추세는 계속 유지되기 마련입니다. 주식의 매수와 매도는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을 제때 매수하지 못했으면 차라리 매수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은 가을, 수확기입니다. 주식의 상승세가 끝나고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거래량은 늘고 주가의 등락폭도 커집니다. 물극필반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도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식의 상승세가 꺾이고 26주선이 옆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그 주식은 가을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힘은 비슷해지고 봄의 단계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는 주식이 부글거린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주가는 크게 변동하지 않지만 사고 파는 사람이 늘어나 거래가 활발해집니다. 이 시기에 주식이 상승하면 26주선 위에 위치하게 되고 하락하면 26주선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특징을 가진 점도 여름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서둘러서 이익을 챙겨 빠져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헤드앤숄더와 같은 고점 패턴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무리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떠도는 이야기가 그럴듯해도 이 단계에서는 보상 위험 비율이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결코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휴지기입니다. 등락을 거듭하던 주가가 지지 영역 최저점으로 떨어지고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6주선도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우량주라도 사거나 보유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주가를 지탱해주던 요인이 약해지고 겁먹은 매도인들의 세가 강해지면서 투매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단계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지지 영역을 붕괴할 때 거래량이 늘고 풀백에서 거래량이 준 상태에서 다음 붕괴로 이어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비교적 적은 거래량으로 겨울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도 몇 개월 만에 급락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여하튼 주식을 보유해서 안 되는 시기입니다.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아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의 사계절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봄의 단계의 주식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봄의 단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신호인 26주선 돌파와 박스권 또는 하락 추세 돌파를 확인하고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고 돌파 시점과 풀백 시점에 실질적인 매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정반대인 여름의 단계에서는 26주선이 평평해지기 시작하면 서둘러 이익을 챙겨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의 단계에서는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은 우량주라도 절대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식의 사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이었습니다.